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어제 좀 잘 네. 들어가셨어요? 쉬셨어요? 네, 엑세이도 잘 들어가겠지만, 저는 잘 읽었거든요. 아, 어제 혹시 그거 좀 검색해 보실 시간 있으셨나요? 제가 오늘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해봤는데요. 그 우선은 이제 저희 학교가 스포츠가 지원이 안 돼서, 그, 아, 그래서 제 동생이 일어나기 기다렸다가 동생한테 딱 하다가 이제 갑자기 전작대에서 혹시 가능한가 싶어서 전작대로 들어가 봤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네, 들어가셨다고요? 그 경희대 2층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거 접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스트는 쫙 뽑았는데 우선 이제 그거를 구글에서 스프레드에서 이제 그 앱스트랙 번역하는 기능을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이제 그 번역은 다 해놨는데요. 아, 그거를 번역을 한국말로 하셨나요? 네네. 아, 한국말로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 어차피 영문으로 쓸 거여가지고. 아, 진짜요? 아, 그래서 그거를 찾아놓고 이제 제가 리스트 저장만 한번 해놓은 상태. 아, 그래요? 그거 좀 잠깐 그럼 볼 수 있을까요? 리스트 네. 저장 어디에 하셨어요? 제가 컴퓨터 해놨는데요. 지금 바로 그러면 여기 세 개가 지금 띄어져 있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혹시 이메일 주소 지메일 네. 쓰는 거 있으세요? 네, 저번에 HHH로 시작하는 메일 쓰고 있습니다. 아, 예, 카톡에 잠시만요. 제가, 남겨놓을까요? 네. 예. 음, HHJJJ222 이건가요? 네. 아, 네. 일단은 제가 그 구글 네. 드라이브 쉐어하는 거 네.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쉐어 지금 권한 없으시죠? 네, 방금 지금, 권한 부여했어요. 음, 이거 보이시나요, 교수님? 음, 아, 네, 지금 보입니다. 네. 그래서 문헌 지금 몇 개 정도 된 건가요? 지금, 200, 교수님께서는 이제 공학이랑 이런 거 제외하고 검색하는 거 보여주셨었는데, 우선 기술 관련된 혹시 내용이 도움되는 게 있을까 싶어서, 우선은 그때 검색했던 거 266개 나왔던 거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여기 옆에 지금 컬럼 하나 네, 추가하신 게 지금 네, 번역한 맞아요. 건가요? 네. 네네네. 아, 알겠어요. 자동으로 이, 되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일단 네, 그 네. 제가 방금 공유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요거랑
그 제가 드린 리스트가 세 개 있었는데 세 개 다 해보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네, 그럼 그거 네, 세 개 다 한번 네,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네, 보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또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바로 올릴까요, 교수님? 아, 네, 지금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럼 바로 공유 중지하고 올리겠습니다. 네. 음, 교수님 혹시 그게 메일, 받은 편지 메일이랑 이런 데서 찾으면 되는 거죠? 네, 그 메일로 지금 네. 공유한다고 아, 하거든요. 아니면 네. 제가 이거 링크 보내드릴게요. 접속되시나요? 네, 바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 폴더 안 만들고 그냥 공유하면 될까요? 폴더 하나, 그냥 효진쌤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 네. 네. 거기 업로드 중입니다. 네? 그러면 네, 제가 업로드 중이세요? 네, 최신 연구라고 하셔서 그 네. 2018년부터 2024년까지로 범위를 잡아보았는데요. 혹시 연도는 2010, 괜찮으실까요? 네. 2018년부터요? 네, 일단 보고, 그 리스트 네. 보면서 좀 다시 봐야 될 것 아,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그 일단 목차 잡을 때 그 네,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최신에 네, 나온 내 네, 연구랑 가장 비슷한 연구를 찾으면 이제 네, 거기서 선행 연구 고찰을 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아, 보고 좀 거기서 좀 많이 힌트를 얻고 거기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 문헌들 네. 목록도 거기서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네네. 참고할 만한 논문이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네, 것 같고, 이게 네, 그 바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전에 검색했을 때는 인문사회 네. 쪽에서는 썼던 논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 10년대 전후로 몇 개 나오고 그 이후로 좀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리스트를 보고 우리 연구랑 좀 너무 다르게 너무 과학 쪽 관련된 얘기면 네. 좀 저희가 막 그렇게 자세하게 리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 한번 보고 그러고 네,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그럼 오늘 하는 내용 이론적 틀의 활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고 시간 봐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 이제 문헌연구에서 네, 1차 문헌연구 관련된 것만 일단 봤는데 2차 네, 문헌 이제 이론적 틀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시간 네, 남으면 좀 볼게요. 그리고 네. 이론적인 틀 같은 경우에는 문헌연구랑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좀 따로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논문 읽다가 이론적 틀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거 좀 읽어보신 경험이 많이 있으신가요? 정말 수다가 그 이론적 배경 말씀하시는 거 네, 맞으시죠? 이론적 배경, 이론적 틀. 아, 저 많이는 아니지만 그냥 작년에 인공지능 관련 교육 논문에서 이제 그게 봤던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요게 되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처음에 어려웠었던 네, 것 같아요. 박사과정 할 때. 근데 네, 이제 이론적인 틀 같은 거를 지금 이거 ARA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미국의 교육학회 같은 데인데 거기서 네, 이제 페이퍼 앱스트랙 같은 거 이제 제출하라고 할 때 보면 이제 네, 써야 되는 항목이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첫 네, 번째가 이 논문의 목적, 그리고 두 네, 번째가 이 논문에서 추구하고 있는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론적인 틀, theoretical 네, framework or perspectives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네, 이제 방법,
테크닉, 그리고 뭐 지문의 어떤 모드? 약간 이렇게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소스가 뭔지, 그리고 결과가 뭔지, 이게 왜 중요한 연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 6가지가 그 프로포절 같은 거 심사할 때, 앱스트랙 낼 때 제일 중요한 그런 요건이라고 해서 네, 이거 다 갖추라고 하는데, 다른 네, 부분들은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이 theoretical framework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이게 항상 좀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 파트를 추가를 했는데, 음, 네. 네. 네, 네,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셨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이제 어쨌든 논문에는 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서 이제 그 theoretical framework이 이제 theory가 어떻게 우리의 연구를 가이드하는지에 관련된 거를 이제 네. theoretical framework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론이 어떤 것인지, 이론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론이 여기 지금 특정 현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네, 그리고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설명 혹은 해설 체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시나요? 어, 혹시 제가 과거의 기억을 거둔다면, 저희 극작부 다닐 때는 이제, 리얼리, 그 뭐지, 현실주의나 이상주의 같은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떤 경제학에서 본다면은 그 자본주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혹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그건 이론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네, 것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 이게 왜 그런지가 되게 사실 우리는 되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이제 네, 왜를 설명해주는 어떤 설명 체계 자체를 이제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교육학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면 뭐 학생들의 성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네,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뭐 성적이 올라갔다 아니면 내려갔다 이렇게 된다면 그 현상이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 기저에 깔린 메커니즘이 모여서 어떻게 그렇게 네, 작동하게 됐는지 그걸 이제 네, 설명해주는 그 설명 방식이 여러 이론들로 이제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네, 것들이 이제 다 이론인데 네, 연구에 이제 이론적인 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어떤 조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어떤 틀이 필요하고, 그리고 네, 사실 그냥 현상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네, 복잡한 현상을 좀 단순하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틀이 필요하고, 그런 아, 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핵심 개념을 추상적인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개념들을 좀 더 이제 측정이 가능한 특성들로 이제 바꾸어서 설명하는 게 좀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과정들을 연구에서는 많이 하게 돼요. 아, 그래서 어제 제가 양적 연구에서는 네, 연역적인 방법을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네, 연역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처음에 어떤 이론, 이게 왜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그 네, 가설에서부터 네, 시작해서 그게 연구의 지문을 만들고 그, 그 연구의 지문을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지문들을 가지고 변수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변수를,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게 되는 그 네, 예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티오리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이퍼세스의 가설이 나오게 되고, 그 가설에서 네, 가설 혹은 아니면 연구 질문이 나오게 되고, 이 연구 질문을 우리가 데이터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이 이제 변수, variables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이걸 측정하는 도구가 인스트루먼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거쳐서 추리하는 방식을 양적 연구에선 취하게 되고,
여기서 이 변수들 간의 관련성 아니면 어떤 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설명해 주는 것을 이론적인 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론을 보자면 이론은 어떤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좀 단순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변수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그거 뭐지? 만약에 이걸 말로 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어떤 관찰하려는 것을 나머지는 다 고정시켜 놓고 그것만 변해가는 걸 관찰하는 점수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네, 내가 관심 있는 개념을 어떤 측정 네,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이제 네, 변수인데 어떻게 네, 보면은 진짜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 개념들 간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쨌든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변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틀이 양적 연구에서는 뭐 서론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선행 연구 검토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연구 문제를 쓰는 파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선행 연구 이전에 어떤 별도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고정된 틀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연구에서 서론이던, 뭐 선행 연구 검토건, 아니면 별도의 섹션이건, 이제 이론적인 틀이 좀 소개가 돼야지 좀 더 탄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보통 이제 양적 연구는 아까 개념들 간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 개념들 간의 관계 중에서도 A가 네, B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보고자 하는 게 인과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A가 네, 원인이 될 때 B가 이제 결과가 되는 그런 형태의 네, 질문인데, 양적 연구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갖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그런 자연과학에서도 대부분의 연구가 뭐 A를 하면 B가 유발되는지, A를 하면 B의 효과가 있는지,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에서도 이러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 쪽을 이제 연구하다 보면 어떤 교육 개혁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정책을 실시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인과적인 질문이고, 뭐 어떤 교육 네, 과정을 바꿔봤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교수학습 방법은 어떻게 됐고, 뭐 아니면 교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뭐 교사학습 공동체를 좀 더 활성화시켰더니, 뭐 교사들이 정말 수업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효과를 보는 질문들이 다 인과관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과관계를 보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관심 네, 있는 구성 개념이 있잖아요. 저희 방금 네, 앞에서 봤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보고자 한다면, 어, 이 정책에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추상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측정하기가 그냥 그 정책을 시행해서 그 정책의 대상이 된 집단이랑 대상이 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쉬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결과를 보고자 하는 개념이 학업 성취도라는 개념으로 딱 본다면 사실 학업 성취도는 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이 네, 학생이 얼마만큼 배웠는지, 얼마만큼 네, 학습했는지는 사실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측정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이제 도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학습 능력을 아, 측정하기 위해서 뭐 네, 시험을 본다든지 뭐 테스트에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고 뭐 네, 인지 능력을 보기 위해서 뭐 IQ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네, 다 그 개념 자체를 원래 측정하게끔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거를 측정 가능하게 좀
어떤 절차를 정의하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이걸 측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이라는 건 어떤 컨셉적인 거고 좀 추상적인 거고 사실 실체가 딱 정해져 있진 않은 건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변수로 만들게 되는 그러한 어, 과정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네.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거니까 딱 어떻게 네. 측정해야 될지 감이 오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더십 이런 것도 사실은 네. 되게 아, 추상적인 개념인지 리더십을 네.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음,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 네. 설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변수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 연구에서는 그 저희가 그때 그 기술이 얼마만큼 유용한지, 얼마만큼 또 어떤 개념 저희가 그때 측정하려고 했었죠? 유용성이랑 용이상이요. 용이성, 이런 것들이 다 네.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서 어떻게 변수로 만들 것인지를 가지고 도구를 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네. 그 개념이랑 그 용어들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를 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예를 들어보면 학생 중심 수업이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조작적인 정의를 통해서 수업 중에 학생이 질문을 했는가? 아니면 학생들이 뭐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렉처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뭐 시각화 이미지나 그래프나 스토리맵 같은 걸 활용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학생 중심으로 네. 수업을 했는지 측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 도구를 만들게 아, 되고, 이걸 가지고 이 네. 변인이 되는 거는 이 관련된 문항들을 가지고 내가 0에서 5까지의 척도를 가지고 이걸 측정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변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 학습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 어떤 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 네. 개념에 해당하는 거고, 수학 네. 점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아, 변수일까요? 변수일까요? 네, 맞아요. 변수 변수, 아닌가요? 변수죠. 그리고 요렇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어떤 내가 문항을 만들었다면, 여기서 지금 네.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뭔 것 같으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지문 문항. 아, 진, 진로, 진로의 주체성? 네, 진로 뭐라고 해야 될지 성숙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진로 성숙도란 어떤 모르겠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측정하겠다라고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변수들을 묶어서 이제 변수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들을 만들게 되는데, 인과관계를 이제 보려고 하면 원인이 되는 변인이 있고 결과가 되는 변인이 있잖아요. 근데 네. 원인이 되는 변인이 이름이 독립변수고, 결과가 되는 변인이 종속변수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변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이게 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지를 아, 연결해주는 게 결국에는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아, 들어서 와인 한 잔을 하루에 매일매일 마셨더니 네. 심장마비, 의 횟수가 줄어들 것 같다라고 이제 내가 추측을 한다면, 그거를 이제 이어주는 것이 이제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어쨌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가설을 내가 설정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설명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 연구에서 포함이 되어야 되고 네. 이러한 이제 이론이 정말 검증이 됐는지가 이제 결론 파트에서도 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아, 네. 음, 이거는 이제 네. 어, 어떤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지가 학생들이 여름방학 네. 동안에 성적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올라가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학생들이
기억에서 학습한 내용들이 사라지는지와 연결이 될 것 네, 같다라고 이제 내가 가설을 세웠다면, 어, 네, 교사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은 되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고, 수업 내용을. 그리고 뭐 암기하거나 계속해서 반복 연습만 되고 그렇다 보면 지식이 되게 좀 피상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기 때문에 학습한 그런 지식이 빨리 기억 속에 사라질 것이다라는 이런 teacher-centered instruction이라는 변수랑 그 knowledge learning 간의 관계를 네, 이제 설명해주는 이 과정을 쓰는 것 자체가 어떤 이론적인 어, 틀 혹은 개념적인 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써주면 된다는 네, 예시입니다. 네,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 이론적 틀을 쓰려고 하면 이것과 이제 유사한 주제를 선행 연구에서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시는 게 먼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교육학에서 이제 이론을 좀 내가 생각한 가설을 뒷받침해 줄 만한 이론을 찾지 못했다면, 뭐 네, 심리학이나 사회학, 뭐 경제, 행정학과 등에서 이제 관련된 이론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아, 됩니다. 네,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좀 생각을 깊게 해보고, 좀 이것과 네, 관련된 연구를 딱 찾아내는 게 사실 되게 네, 중요해요. 그래서 아, 이론이랑 내가 생각한 방법론, 변수들 간에 좀 뭔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되게 좀 네, 좀 퀄리티 있는 논문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SSCI나 좀 그런 네, 탑저널들에서는 그런 거를 좀 되게 중요하게 네, 보더라고요. 아,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네, 이해하고 논문 쓸 때 좀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뭐 본 연구에서 사용할 이론은 어떤 것인데, 그거는 뭐 누가 개발했고, 이것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데 사용이 됐다. 그리고 이 이론이 본 연구에 적용될 때 X가 Y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설명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러면서 그 이론에 대한 뭐 내용을 써준다든지 약간 이런 틀을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반면에 질적 연구는 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할 때, 어, 귀납적인 그런 방식을 취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질적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라든지 아니면 이론적인 틀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대신에 이제, 어, 네, 그래도 뭐 어떤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어떨 때는 그 연구 초반부에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하는데 그 아, 이론적인 틀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있는 그런 질적 연구들에서는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학 관련된 그 좀 관점들, 사회학에서 이제 네, 파생된 좀 비판적인 그런 비판이라든지 약간 요런 포스트 모던에 관련된 어떤 내가 그 관점을 가지고 논문을 네, 접근한다라고 할 때는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써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 관점 자체가 연구자들이 네, 조사하는 주제라든지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안내해 주기도 하고, 네, 연구자의 위치가 어떠한지, 그리고 결과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를 제시해 주기도 하고, 어떤 네, 이론적인 관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명 문제라든지 아니면 억압된 네, 집단을 뭐 대변하는데 아, 가지고 있는 관점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런 네, 네,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 예로는 아, 뭐 여성주의적 관점, 뭐 페미니즘에 관련된 그런 관점들, 그 네, 인종과 관련된 담론, 뭐 비판 네, 이론, 그리고 뭐 네, 성적 소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뭐 퀴어 이론, 약간 요런 이론들을 어, 그, 진짜 가지고 있는 그 학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정 연구에서 이론적 트랙,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들이 대표적인 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시각들인데, 대체적으로 좀 네, 소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각들이 이론적인 틀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특수교육에도 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그런가요? 지금 이름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이제 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통합하려는 시도를 할 때 이러한 포스트 모던적 시각을 주장하신 분들 덕분에 이제 이런 통합 교육이 점차 확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립되지 않고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점차 확대가 돼서 이번에 또 이 지적장애 협회에서 그런 정의가 또 개정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질적 네, 연구를 또 특수교육 네. 쪽은 좀 연구를 많이 진행할 것 같아서, 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장애 학생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질적 연구에서 많이 대상으로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 이론적인 틀이 있다면, 논문 쓰실 때 네. 또 그런 틀을 아, 바탕으로, 어, 네.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일단 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좀 귀납적으로 종합하고 이거를 나중에 일반화하는 어떤 모델이나 이론이 논문 후반부에 제시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근거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 이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론이 좀 뒷부분에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경우에는 이제 논문에 명시적으로 이론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들도 질적 연구에서는 꽤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참여자들의 네. 경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경우들, 음, 네. 아, 경우에는 이론적인 틀이 아예 빠져 있는 경우들도 많아서 좀 양적 네. 연구랑은 좀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음, 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2차 문헌 연구도 간단하게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어제 1차 네. 문헌 연구는 네. 어, 또 연구의 안에 내가 문헌 연구를 이제 아, 문헌 연구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이것들이 이제 네. 내 연구 어떻게 가이드 해주는지 선행 네. 연구에서 내 질문과 관련된 네. 연구들은 어떤 게 있었고 어떤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부분을 연구하겠다라는 것을 약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논지로 이제 써지게 되는 게 네. 이제 1차 문헌 연구라고 할 수 있고, 2차 문헌 연구 같은 경우에는 문헌 연구가 그 자체로 하나 연구가 돼가지고 출판이 될 수 있는 게 2차 문헌 연구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리뷰 문헌 연구만 따로 모아서 출판이 되는 되게 유명한 아, 학술지에서 뭐, 어, 네. 이렇게 한국에서도 좀 많이 되고 있는 걸로는 뭐 체계적인 뭐 네. 문헌 고찰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 메타 아,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네. 문헌 연구의 종류입니다. 어, 그래서 네. 보시면 2차 문헌 연구는 개별적인 연구들을 취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고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종류로는 네. 크게는 이제 narrative review라고 하는 이제 리뷰 네.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메타 분석 아, 약간 요렇게 크게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narrative review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고 어떤 개별적인 연구를 그냥 취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냥 그런 연구를 이야기하고 체계적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좀 네.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문헌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고 또 좀 통합적으로 이제 연구들을 리뷰를 하는 방법으로 좀 과학적인 방법을 좀 도입해서 아, 문헌을 분석하고자 하는 게 이제 체계적인 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양적 연구 방식을 가지고 와서 여러 그 양적 연구들의 결론을 합쳐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났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주는 그런 연구 방법이에요. 아,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뭐 네, 어떤 뭐 교육 과정의 뭐 효과에 대해서 여러 네, 사람들이 연구를 했다고 하면 그 각각의 음, 연구들이 다 다른 결과를 보고할 때가 사실 되게 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게 네네,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막 약간 헷갈릴 수가 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것과 네, 관련해서 제대로 된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이 각기 다 다르게 나온 결과들을 수학적으로 합쳐서 이거를 다 합쳐봤더니 결과 있는 걸로 나왔는지 없는 걸로 나왔는지를 결론을 내주는 좀 그런 연구입니다. 아,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약간 수학적인 뭐 수식이라든지 아니면 네, 통계적인 분석 방법이 따로 발전이 되어 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 체계적인 연구 중에서도 네,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좀 특수한 아, 그런 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네, 이런 것들이 다 약간 편견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방법론들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네, 약간 차이가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 여러 네, 가지 리뷰의 그 전체적인 형식을 다 그냥 모든 리뷰, 네, 내러티브 리뷰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좀 그 여러 네, 연구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좀 통합적으로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통합적 문헌 고찰이 있고, 그 중에서도 어떤 좀 체계적인 방식을 따르게 되는 체계적인 문헌 고찰, 그리고 그 안에서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메타 분석,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통합적인 문헌 고찰은, 저희 지난번에 양쪽으로 나눠서 네, A가 뭐라고 말했고, B가 아, 뭐라고 했고, 이것보다는 네, 흩어져서 이제 네, 어떤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네, 정리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체계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문헌을 어떻게 포함하고 배제하는지 그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 선택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술해주는 그러한 연구 네,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위 논문에 포함되는 어떤 문헌 연구 섹션이라도 좀 체계적인 네, 문헌 연구 방법을 쓰게 되면 그 파트만 따로 띄어서 또 나중에 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좀 이런 네,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추천을 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문헌 고찰의 단계는, 네, 음, 문헌을 일단 검색하고 문헌 선택 기준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세워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문헌을 선정하게 되는데, 뭐, 네, 먼저 문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초록을 읽고 문헌을 선택한 이후에, 그 중에서 가장 관련된 문헌들을, 전문을 읽고 또 문헌들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네,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뭐 문헌들을 분류하고, 여기서 내가 관심 있는 연구 질문에 관련된 값들을 체계적으로 네, 추출하고 코딩하는 작업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네, 결과를 뭐 표나 그림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아, 이러한 과정들이 좀 더 체계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려면, 네, 2명 이상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이제, 어, 연구를 수행하고 그 과정이 좀 똑같이 나오는지, 비슷하게 나오는지 네, 약간 중복해서 수행하는 그런 방법을, 어, 네,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잠시만요. 네, 제가 이것도 나중에 예문으로 올려드릴 텐데, 음, 네, 오한솔 박사님이 이제 쓰신 논문이에요. 네, 논문인데, 음, 여기에서는 이제 선행연구의 체계적 문헌 분석을 통해서 온라인 공동체의 현재 지식을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어, 리스랑 KCI에서 논문을 검색해서 1995년부터 21년까지를 이제 검색을 했고 네, KCI로 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온라인이랑 교사 공동체 이 두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 네, 어, 약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헌을 선택했고 또 그 과정들을 이런 식으로 표로 제시해주는 논문들이 많아요. 이것도 많이 보셨나요? 어, 이거 문화선
선생님께서 분석하는 논문들이야? 네. 아, 네. 작년에 그, 네, 몇 개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헌 선택의 네. 흐름도를 표로 딱 정리해서 제시하게 네. 되는 그런 형태로 아, 저를 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다 그런 네. 예시들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올려드리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준으로 그냥 선택했는지 관련된 아, 네. 내용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표로 이제 정리해 주는 아, 거. 원래 3067개를 내가 추출했는데 그 중에서 네. 이러이러한 기준들로 다 빼고 났더니 어, 네. 네, 그리고 6개 요만큼의 논문들을 리뷰했다. 아, 이런 식으로. 네. 이 과정을 이제 가이드해주는 기준이 프리즈마라는 게 있어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니야. 처음 들어봅니다, 교수님. 이게 이 프리즈마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통 세계적인 문헌 고찰은 아, 진행이 네. 되거든요. 거기서 이 표의 양식 같은 것도 다 정해줘요. 그래서 이 아, 프리즈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 지금 어, 뭐지? 참고문헌 달아놨는데 요거 한번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것도 네. 제가 그 드라이브에 자료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 그러면, 어, 네. 남은 시간 동안 하신 거 한번 같이 네. 한번 볼까요? 네. 스물일곱 개요. 아, 이게 지금 다 저널에 이제 나온 논문들인 거죠? 네네. 연도를 좀 제한해서 그런데 아마 좀 더 연도를 뒤로 밀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약간 추진 연구들로만 보면 될 것 같아서, 어, 아, 이거 제일 위에 칸 프레이즈 하는 거는 어디에 있죠? 혹시 항상 비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열 옆에서 바로, 저 우클릭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 고정하는 거야? 첫 칸 고정하는 거? 아, 고정하시는 거야? 네. 어, 고정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아니에요.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 뷰에 있다. 여기 있네요. 아, 아,
이건, 음, 이거는 검색어를 그러면 뭘로 한 거예요? 광고를, 믹스드 메서드로 하신 건가요? 네네, 네네네. 응? 저희 회사님. 아, 진짜요? 아, 그래. 거기서 만든 설베이라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가시는 건가요? 아, 네. 아, 그러시구나.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동료들 있으시면 편하지 않으세요? 아, 원래 하던 데여서요? 네, 네,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제가 원래는 애기 있기 네, 전에는 네. 이렇게 재밌게 다니다가 아, 애가 이제 잠자는 게 너무 네. 불편해져가지고 사실 아, 옮겼던 거였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지금 이제 좀 커가지고 네.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아, 옮겼는데 이게 가능할지 사실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정말 시타를 혹시 거기 맞추셔야 되는 거세요? 시차를 막 완전히 맞추진 않는데 제가 그래도 네, 그 전에 한 4시쯤에 막 일어났었던 것 같거든요, 네. 새벽에. 정말요? 아, 근데 이제 좀 일찍 자면 4시에 일어나도 한 뭐 네. 6, 7시간 자면 괜찮으니까. 아, 그쵸, 그쵸, 그런데 그쵸. 예전에는 저희 애가 좀 네. 야경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아, 그때 2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무 네. 울고 제가 아, 새벽에 일어나는 걸 애가 알고 나서는 애가 잠을 아예 못 네. 자는 거 없어질까 봐. 정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 옮겼는데 약간 제가 요즘에 좀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애가 또 좀 잠을 못 자더라고요. 아, 저희랑 똑같네요. 그 좀 약간 걱정이 많아요. 시간도 좀 자는 시간도 좀 늦어져가지고 이제는 애가 빨리 자야지 그렇죠. 저도 이제 빨리 자고 일어나는데 네. 그쵸. 성급했나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도 애들 항상 일찍 재우는 게 미션인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애 네. 둘을 어떻게 하세요, 진짜? 저는 항상 저녁에 놀이터나 키즈 카페를 어, 그래서 한 시간 이거, 뛰면은 좀 자더라고요. 1시간 정도 뛰고 그러고 빨리 자요. 제가 대신에 저도 같이 뛰어야 되는데요. 술래잡기랑 무궁화 놀이랑 그, 네,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저도 다 힘 다 뺀 다음에 같이 돌아오고 그러고 잡니다. 아, 네, 그렇구나. 일찍 네. 주무세요, 그러면? 같이? 저희 애들은 9시쯤이면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와, 지금 몇 네, 살이죠? 애들이? 저희 이제 7살, 4살인데요.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8시 반까지 쭉 뛰고 놀고 와서 샤워 시키고 바로 잠들었어요. 우와, 그거 그때 같이 자요? 네, 네, 아, 그럼 일찍 일어나시겠네요? 네, 저도 교수님 그 말씀하신 시간이나 그 전에 일어나서 제가 밖에 안 자면은 그 시간에 절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네, 그때 일어나는 거 자체는 사실 잠만 네, 하면 맞아요. 맞습니다. 충분하면 네, 네, 할만할 것 같은데, 어, 머리로는 할만할 것 네, 같은데, 아, 이게, 네, 그 시간에 좀 걔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쉽지 않긴 하더라고요.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네, 좀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하면 전날 꼭 잠을 잘 못 자거나, 약간 저부터, 혹시라도 못 일어날까 봐 막 계속 아, 일어난다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아, 네, 이게 어, 진짜 진짜, 좀 그게 진짜 힘들죠. 네. 애를 지금 자는 시간 땡기는 게 1월 달 목표였는데 아직 10시에 자고 아, 있어가지고 지금 정말요. 1시간 정도만 딱 땡기면 좋을 것 같은데. 트램폴린을 하나 설치하기. 트램폴린이 있어요. 근데 아니, 집에 낮잠 있어. 자니까 아직 아, 어린이집에서. 그쵸.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죠? 그거 네, 없애면 좀 네. 가능하겠죠. 제가 저희 애가 4살 때부터 놀이학교 다니기 시작하니까 놀이학교는 안 재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 확실히 이제 좋았습니다. 네, 아, 그 놀이학교 잠을, 보내셨어요? 이런 네, 거는, 잠을, 네, 이런 거, 이런 거 녹음을 끄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거기는, 궁금하다. 놀이학교 보낸 것도 너무 궁금해요. 저 오늘까지 지금 유치원이냐, 영유냐 선택해야 아, 되는데, 지금. 진짜요. 저도 네. 사실 놀이학교나 영유아 되게 고민하다가 4살 때 영유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놀이학교를 먼저 보냈었는데요. 보내고 나니까 내가 낮잠 시간이 없어져서 그런지 저녁에 되게 피곤해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그 덜 놀아주더라도 약간 거기에서 또 놀고 오는 게 충족이 돼서 그런지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 네. 영유는 안 다녔어요? 영유는 5살 후반때부터 보내서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저는 학습식을 안 보내서요. 놀이식으로 갔더니 지금 그냥 이제 딱 파닉스 떼고 문장 짧은 거 읽는 정도만 만족하고 어, 있어요. 그러고 그렇구나. 아, 네. 지금 애가 6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7세 됩니다. 이번에 7세 됐나요? 아, 네네네. 그렇구나. 네. 개인적으로 좀 물어봐야겠네요.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고민한 것 같아요. 정말요? 거기는 선택지가 더 많으실 테니까 아마 좀 고르기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엄청 유명한 곳이 많잖아요, 교수님. 맞아요. 유명한 데도 네, 많고, 또 네. 막 듣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게 더 막, 그쵸, 그쵸. 맞아요. 결정하기 레벨 너무 테스트를 4살 때 본다고.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6살 때 들어가면 너무 힘들다 네. 그러고, 올해도 그쵸. 알아보는데도 좀 되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이게 다 뭐, 어,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돌아다녔어야 시스템이 되니까. 아니라는 걸 올해 처음 알아가지고, 막 다 선착순이고, 그쵸. 애플트리 이런 데 알아보셨던 거예요? 애플트리는, 아니요, 네, 애플트리는 안 알아봤고, 애플트리는 네, 이제 4살 네, 때 보통 가잖아요. 저희 애 네네네네. 지금 5살 되거든요. 그래서 5살 되는구나. 네. 원래 작년에 저 아, 애플트리 또 네. 됐었어요. 애플트리에서 연락이 정말요? 왔었는데, 그럼 그- 보내셨었는데. 근데 그때는 저희 애가 조금 네. 막 이렇게 정서적으로 약간 막 분리불안이 너무 아, 심고 엄마를 너무 어린이집 좋아하고. 거부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올해는 아닌 것 힘드시죠? 같다 해서 안 보내고 어린이집 네. 다녔는데 그건 너무 잘하셨네요. 잘한 것 같긴 한데 네. 올해는 조금 고민이 더 많이 아, 되더라고요. 네, 오세가 약간 시작점이죠. 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요새는 네. 유치원이냐 영유냐 약간 요 갈림길이어가지고 그쵸. 네. 좀 고민을 그래도 많이. 한창 고민하실 때니까.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한번 아니, 여쭤볼게요. 교수님
그 주변에서 더 많이 들으실 텐데, 저희 동네랑 또 다르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래도 뭔가 약간 딱 그 선배만 입장에서 좀 큰 애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아, 진짜. 자기한테 맞는 거 어, 다 다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것도 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또 막, 아, 여러 가지로 그 네.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음. 그쵸. 애기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럴 줄 몰랐는데, 처음에 왔을 때만, 그쵸. 한국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네. 왜 해야 되나, 막 아, 계속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수님도 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놀릴 생각이었는데, 더 열정적으로 막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막 엑셀로 영유 그 아, 데드라인 다 정리해놓고, 아, 저 이번에 아, 영유 하나랑 일반 유치원이 하나 네. 되긴 됐거든요. 정말요? 축구들이 어려운데, 일반 유치원도. 근데 네, 일반 유치원은 이게 좀 인기 네, 많은 데는 아니고 약간 미달인 것 네. 아, 같아가지고, 그래요? 지금 약간, 그러니까 또 약간 네. 매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쵸, 저희 집에서 조금 그쵸. 멀기도 하고. 네. 아, 그래요? 거리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영유는 되게 막 엄청난 네.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다는 영유긴 한데, 이게 지금 정말요? 거기 제일 유명하다다, 거기 혹시.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막 시험 아니에요? 보고 이런 데는 아, 아니고 거기 선착순으로 아니구나. 치열하다는 아, 0.001초 만에 클릭해가지고 되는 아, 그런 데인데. D로 시작하는 되게 유명한 데 하나 있잖아요, 강남에. 아, 어디요? D요? G요, G. G는 아니에요. 네. G는 G는 아니고, 아니에요. A는, 아니에요. 거기 게이트요? 게이트는 아니에요. 네. 저희 집에서 나가면 진짜 한 네. 3분 거리에 있거든요. 게이트. 정말요? 가까워도 갈 거기도 수 진짜 없다는. 똑똑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파트 바로 앞에 어, 있는 후문 네. 거의 바로 너무 앞에 있어요. 가깝네요. 그 집 정말요? 앞에 있는 카페 가면 맨날 게이트 다니는 아이들과 그 엄마들을 만날 수 어떡해. 있거든요. 저 엄마들은 도대체 어떤 엄마들인가. 어, 거기 궁금한. 보내려고 진짜 거의 엄청 시키더라고요. 주변에 있으세요? 게이트. 아, 이거 제가 녹음하는 거 꺼야겠다. 탑 쉐어링.